찰리 멍거가 던진 유명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당신에게 200만 달러가 있고 이걸 150년 동안 연 9.64%로 불린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네, 답은 무려 2조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니라 바로 복리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덕분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원리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지식이나 관계, 신뢰 같은 것들. 네, 심지어 지혜까지도 복리로 쌓인다고 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탐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한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원칙인 복리와 현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인 인공지능, 즉 AI. 이 둘을 곱하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요? AI가 우리의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인생 경험까지 복리로 만들어줄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깊이 있는 투자 리포트부터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 그리고 AI 기술을 조직의 DNA에 심은 AI 네이티브 기업에 대한 아티클까지. 찰리 멍거가 평생 강조했던 다양한 정신 모델에 관한 글도 있고요. 네, 정말 다채롭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다양한 자료들 속에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AI 곱하기 복리라는 방정식에 대한 당신만의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추, 복리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을 보니까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런 수학 공식 그 이상이더라고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이 두 거인의 성공 전체가 바로 이 원칙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의 80%를 오직 읽고 생각하는 데 쓴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그게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 위에 쌓아 올리면서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고 강화되며 복리로 불어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아, 그게 바로 멍거가 말한 격자틀 정신 모형, 그 레티스 월컵 멘탈 모듈스의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학 개념을 경제학에, 생물학 개념을 투자에 적용하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학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연결해서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 말이죠. 정확합니다. 단 하나의 망치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듯이 단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이 복잡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분야의 핵심 원리들을 엮어서 촘촘한 격자틀을 만들고 그 틀을 통해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복리로 쌓이는 방식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모든 것의 기초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복리의 원칙에 AI라는 변수를 더해볼 시간입니다. AI는 투자 세계에서 이 복리 효과를 어떻게 가속하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제시하는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리포트에서 든 쉐이크 쉑 사례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줍니다. 햄버거 회사요? 네, 가령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햄버거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노동 시간이 11분에서 6분으로 줄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보통은 인건비가 줄어서 회사에 이익이 되겠구나.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리포트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어떤 그림이죠? 쉐이크 쉑은 그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자원으로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33%나 올려주고 햄버거 가격은 오히려 50센트 낮춥니다. 네, 임금을 올리고 가격은 낮춘다고요? 그런데도 회사의 이익률은 20%에서 25%로 오히려 증가해요. 이게 바로 윈윈윈 시나리오입니다. 직원은 더 많은 돈을 벌고 고객은 더 싸게 먹고 회사는 더 큰 이익을 얻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파이를 키우고 모두가 더 많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의 본질이죠. 윈윈윈이라니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시나리오는 결국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리포트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일자리가 대체되는 고통이 따를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2차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차 효과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승자는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진짜 승자는 자동차 덕분에 사람들이 도시 외곽에 살게 되면서 생겨난 교회화, 그리고 그 교회의 쇼핑 수요를 독점한 월마트 같은 유통거인이었죠. 그러니까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AI로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AI 시대의 월마트 같은 기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질문은 어떤 AI 기술이 가장 뛰어난가가 아니라 누가 AI를 활용해 앞서 말한 윈윈윈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리포트에 언급된 컬처 퀀트라는 도구가 아주 재미있는 예시인데요. 이건 좋은 기업 문화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데이터로 측정하려는 시도거든요. 기업 문화를 데이터로 측정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익명의 직원들이 남긴 피드백이나 내부 소통 채널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긍정성, 이런 것들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빨리 논의되는지 같은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나 혁신에 대한 개방성처럼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것들을 수치화하는 거죠. 와. 그리고 이런 문화적 자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의 성과라는 복리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하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와, 그건 정말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실제 투자 분석 과정 자체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AI 퀀트 관련 자료를 보면 투자가 점점 인간의 직감보다는 데이터 시스템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특히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같은 기술이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RAG요? 네, 과거에는 분석가가 100페이지짜리 기업 보고서를 읽다가 78페이지에 있는 중요한 각주를 놓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RAG는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RAG는 이미 그 보고서 100페이지를 전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석 달 전 CEO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쟁사의 최신 공식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는 초인적인 비서와 같아요. 와, 그리고 분석가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오늘 공급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했던 말과 모순되는데요. 인간이 놓치기 쉬운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순식간에 연결해서 통찰을 던져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뉴스 심리 지수도 비슷한 원리죠.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AI가 분석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감정, 즉 두려움과 기대를 지수화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AI 도구를 써서 시장의 심리를 분석한다면 오히려 다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존재하고 자료들 역시 그 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AI가 현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수정구술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도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그 도구의 말을 의심할지 결정하는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돈의 복리에서 삶과 일의 복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의 핵심 질문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복리였으니까요. AI를 조직과 개인의 삶에 내재화한 AI 네이티브 기업에 대한 자료가 이 부분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복리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합니다. 복리 엔지니어링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입 개발자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수십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느라 몇 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AI 에이전트에게
이 코드 베이스의 핵심 구조를 설명해주고 개발 환경 설정하는 법을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되니까요. 단지 신입사원 교육 기발이 짧아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단순히 지식을 빨리 전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어떤 팀에서 발생했던 버그와 그 해결 과정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면 AI는 다른 팀의 누군가가 비슷한 실수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미리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수의 반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와. 조직 전체가 한번 배운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되는 겁니다. 조직의 지식과 경험이 소수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거군요. 네, 그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치를 더하는 복리자산이 되는 거죠.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네요. 이건 앞서 말한 격자틀, 정신모형 자료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라고 했던 인간의 집중력을 해방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겠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 양식을 맞추거나 자료를 찾고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전부 AI에게 맡기고요. 인간은 비로소 여러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창의적인 가설을 세우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AI 2026 트렌디앤드 활용백과라는 자료에서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정신적 여유라는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복리로 쌓이는 것들이고 AI는 바로 그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복리라는 원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원칙을 가속할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결국 운전자가 중요하겠죠. 많은 자료에서 정신 모델이나 역발상적 사고, 편향 극복 같은 마음가짐을 유독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자가 엉망이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특히 역발상적 사고의 힘 자료에 나온 인벌전이라는 개념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인벌전이요? 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기 전에 실패로 가는 모든 길을 먼저 찾아내고 피하는 방식이죠. 그게 AI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복잡한 AI의 세계에서는 AI로 어떻게 성공할까를 묻기 전에 AI를 어리석게 사용해서 실패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의료 소프트웨어 회사 사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더 빨리 진료 기록을 작성하게 할까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시스템 때문에 의사들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뒤집었죠. 질문을 뒤집었군요. 네. 그 결과 속도보다는 오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설계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와 효율이라는 복리를 가져왔습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저희가 다루는 주제에 적용해 보면 AI로 어떻게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AI 때문에 내가 가진 편향이 강화돼서 멍청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해서 언급된 확증 편향이나 과신 같은 심리적 약점들이 떠오르네요. AI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더 빠르고 그럴듯하게 보여줘서 제 편견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번지르르한 결과물을 맹신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겸손하게 의심하는 역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유혹을 거절하는 역할. 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에 따른 내면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 이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파트너라면 저는 그 결과물의 지혜와 원칙,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력을 더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과 AI의 파트너십입니다. AI가 내온 분석 결과를 보고 이건 내 원칙에 맞지 않아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 혹은 AI가 보지 못하는 질적인 요소, 예를 들어 어떤 기업 CEO가 가진 놀라운 진정성 같은 것을 꿰뚫어보고 이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투자하겠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통찰. 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제공해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보니 AI 곱하기 복리라는 방정식의 해답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기술적인 비법 같은 게 전혀 아니었네요. 오히려 투자와 삶, 양쪽 모두에서 장기적으로 가치와 지식, 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강력한 조합이죠. AI는 정보의 넓이를 책임지면서 우리가 평생 걸려도 다 못 볼 데이터를 순식간에 수집하고 분석해 줍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비로소 깊이에 집중할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원칙과 다양한 정신 모델을 적용해서 데이터 너머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말하자면 찰리 몽거가 평생 손으로 엮으려 했던 그 격자틀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자동화 기계를 얻게 된 셈입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AI를 활용해 우리의 일을 덜어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AI가 거의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정답을 찾아주고 대부분의 과업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미래가 온다면 그때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복리로 쌓이는 능력은 과연 올바른 답을 찾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일까요? 어쩌면 당신이 오늘 AI에게 던져야 할 앞으로 10년간 당신의 인생을 위해 복리로 쌓여갈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